여러분, 돈 얼마 안 들이고 피부 좋아지게 하는 법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법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마트에서 반값 홍삼을 내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사 잡수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홍삼이 좋다는 건 다 알려져 있는데요. 꾸준히 먹어도 좋고요. 근데 저는 오늘 홍삼 얘기 말고요. 사람이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건강에 아주 이롭대요. 몇 리터요? 2리터. 그런데 그 과학 실험을 또 보면은요. 프랑스 물, 되게 유명한 프랑스 물 뭐 있습니까? 에비어? 에비앙. 에비앙이 있고, 뉴질랜드의 유명한 물은 뭡니까, 선생님? 네덜란드요? 네덜란드. 오케이, 좋아요. 제주도에서 유명한 물은 뭡니까? 제품 홍보를 똑똑히 하고 있네요. 제가 받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지방에 강의 갔다가 되게 병 이름이 웃겨서 샀는데 생수 이름이 마신다예요. 마신다. 마신다가 진짜 있습니다. 마신다. 그런데 생수 한 병이 보통 500원, 700원, 1,000원, 1,200원 이렇게 하는데요. 생수가 좋냐? 정수기 물이 좋냐? 그리고 지하수가 좋냐? 아니면 수돗물이 좋냐? 이런 걸 실험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실험을 하면 사람들은 그 맛을 잘 구분 못 한대요. 그리고 성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수돗물은 끓여서 먹으면 거의 차이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떤 물을 마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건데 거기서는 맹물을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맹물. 근데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의 70%가 뭐죠? 지금 좀 공부한 사람은 수분이라고 하고요. 그냥 공부 대충 한 사람은 물이라고 하고 좀 본인 상태가 그런 분은 비계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요. 사람의 몸의 70%는 물인데요. 세포도 상당히 많은 양이 물이랍니다. 근데 사람이 물을 많이 먹어주지 않으면 피가 되게 진해지고 약간 떡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피로 에너지하고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게 위험해지니까 사람의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포 한 알 한 알에 있는 수분이 피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사람이 짜증이 좀 많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짜증을 많이 낸다. 그러면 뭘 먹여야 되겠어요? 옛날에 그 소에 물 먹인 거 아시죠? 소에. 그것처럼 그냥 물을 먹여버리셔요. 우리 애들이 짜증이 많다. 그러면 뭐를 먹여야 될까요?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짜증이 많이 나고 머리도 아프대요. 그리고 기분도 좀 나빠진대요. 수분이 부족하면요. 그리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져요. 여러분처럼 푸석푸석해진다고요. 그래서 화장도 잘 안 받고 안 먹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을 먹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기사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들이 커피나 탄산음료가 똑같은 액체이기 때문에 그걸 물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커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카페인이 있는데요. 카페인은 사람 몸 안에 있는 수분을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신 건 물을 마신 게 아니래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를 200cc 마셨으면 똑같은 물을 200cc 마셔주고 더 물을 마시려면 그 이상 마시는 게 좋대요. 그리고 탄산음료도 마찬가지래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지금 갑자기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책이나 이야기를 듣는 게 사람의 삶에 맹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포프리쇼의 이런 얘기는요. 당장 안 들어도 별 상관이 아무리 없어도 내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지가 해야 할 말이 있지.
부모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자식이 해야 할 말이 있지. 에? 자식 놈의 새끼가 부모님 뭐 애 다 낳아서 지가 큰 거라고 얘기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오늘 누구하고 왔나요? 엄마하고 이모하고? 동생하고? 호로자식이 호로자식. 나쁜 놈의 새끼. 자,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열받으니까 까먹네요. 에? 포프리쇼의 이런 내용은 갑자기 듣는다고 그 다음날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시나 소설이나 에세이나 인문학이나 철학서적이나 종교는 오늘 믿고 내일 갑자기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뭐 내일 환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맹물을 잘 못 먹는 거래요. 근데 뭔가 다른 액체는 마시고 나서 딱 마셨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술 같은 거 딱 먹으면 이제 느낌 빡! 느낌 아니까! 알탕에다가 이렇게 딱 먹고 막 딱! 자, 지금 활짝활짝 웃잖아요, 지금.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뭔가 딱 느낌이 온다는 거죠. 탄산음료도 마찬가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살다가 어떻게 맹물만 마시겠습니까? 삶에는 탄산음료를 마실 때도 있고 커피를 마시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탄산음료 한 잔 마셨으면 물을 꼭 한 컵 마시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해보기로 했어요. 기사를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등산 갈 때 하는 병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이제 2번 그걸 알아야 되니까 이걸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지금 한 3일 됐어요. 지금 얼굴 표정이 3년은 하고 얘기해라. 참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눈빛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왜 했냐면요. 이게 지금도 아직 목소리가 다 안 나왔는데 목소리가 잠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수분이 없어져서래요. 그래서 이걸 계속 먹어봤거든요. 와, 그런데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물 마시는 거 이거 하려면요, 여러분 요강 하나 사십시오. 요강 아세요? 요강? 그 이렇게 자기에다가 꽃 그려진 거, 그 파란색으로. 네. 그런데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확실한 거는요, 제가 뭘 알았냐면, 내가 이렇게 계속 마셔야 되나? 처음에 버거운 거예요. 막 물이요 더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의지를 써서 마셨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비만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의 37%는 배고픔을 목마름인데 배고픔으로 착각한대요. 자, 이제 왜 여러분이 살쪘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 소리가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자, 뭘로 착각한다고요? 좀 무식한 분들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네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좀 유식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좀 주댕이를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엄청 간단한 건데. 자,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목이 마른 건데 배고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음식도 그렇고요. 사람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마음에 생수 같은 게 있거든요. 인간관계에 생수도 있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고 내가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애가 다른 형태로 관심 가져달라고 한 거예요. 만약 엄마랑 사이가 좋았다면 아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맞나요? 맞아요. 가출 3번 했어요.
담배는 끊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마름이 충분하게 채워졌다면 우리는 쓸데없이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음식 말고요. 삶에도 먹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따져보니까 37%가요. 네. 근데 제가 물을 마시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내가 물을 자꾸 안 마신 사람이 있어요. 삶의 습관이. 이런 얘기 듣는 게 집안의 분위기가 아닌 집 있어요. 근데 서양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집안의 분위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렇게 해요. 얘야, 인생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그래서 그 영화 배우도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래요. 내가 어렸을 적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지. 맥가이버에 많이 나왔던 대사잖아요. 내가 이랬을 때 우리 엄마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밥상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아, 뭐 그런 거다. 삶이 힘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 집은 밥상에서 말하려고 그러면은 복 달아난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복이 없는데. 복이 많지 않았다고요, 집에. 근데 맨날 달아난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말을 자꾸 물어보면, 응? 아가, 너는 물에 빠지면 주댕이가 떠버려잉? 떠버려잉? 남자가잉? 주댕이를 딱 닫아버려잉?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도 못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 아버지에게서 그걸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생수를. 어떤 사람은 종교에서 그걸 받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스승에게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예전보다 스승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그냥 담임이라고 하거나, 자, 담탱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이거 애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담탱이가 뭡니까? 자, 그 담탱이. 참 슬픈 단어네요, 정말. 예? 담탱이가 뭡니까, 이게? 자, 그만큼 자기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무서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에 대한 공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물도요, 안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물이 부족하면 세포에서 처음엔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는 방광에서 소변을 재활용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극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미 폐기된 물을 다시 또 몸 자체에서 필터링을 어떻게 해서 혈액 안으로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봤더니 힘들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삶에 물을 안 먹던 사람은 갑자기 먹으려고 하면 힘든데 거기에서 필요한 건 의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의 의지. 네. 여러분, 포프리쇼는 상대적으로 조금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뭔 뉘앙스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책이나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재미와 의미가 동시에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꾸 이런 것에만 맛들이지 말고요, 여기에서 뭔가 내면 세계의 물을 발견했다면 다른 곳에 가셔서 그 물을 섭취하시라는 겁니다. 포프리쇼만 듣지 마시고. 그럼 이상해져요. 그러면 이제 재미없는 말은 안 들으려고 한다고요. 이제 일요일 날 교회 가는데, 목사님 안 웃겨. 너무 심각해. 물이 맛이 없어. 스님 공부 더 하셔야 되겠어. 이러고 이제는 재미없는 사람 말은 안 들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를 갖고 삶의 물을 한번 마셔보십시오. 처음에는 물이 맛이 없는데요, 나중에는
그 삶의 물이 우리의 곳곳에 수분을 이렇게 갖다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물을 마셔왔는지, 그리고 나는 좀 의지를 써서 그 물을 마셨는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는 중학교 3학년, 저 마이크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중학교 3학년, 동생은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 큰 죄를 저지른 건 아니죠? 이 친구. 코프리쇼나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 친구한테 들려요? 귀에? 네, 들리긴 하죠. 기분은 나쁘네요. 자. 근데 이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네, 그래도 이해는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본인이 이때까지 마셨던 물 중에 나한테 좋은 생수 같은 물이 어떤 거였다고 생각해요? 혹시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생각하면 생각이 잘 안 나.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동생. 본인 소개 한번 해줘요. 네, 경기도 부천시에서 온 이하나입니다. 이하나. 우리 하나는 누군가가 이렇게 딱 얘기할 때 내가 마음을 이렇게 딱 하고 아, 내가 저분 얘기는 들어봐야 되겠다. 이 책 얘기는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책이나 사람이 있어요? 그다지 딱히 없어요. 그다지 없어요. 엄마가 어느 분이세요? 엄마 이쪽군요. 좋아요. 오늘 청소년 또 누가 왔습니까? 우리 청소년이에요? 네. 오, 그래요? 화성에서 온 화성에서 온 청소년? 몇 학년인지 본인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우산시에서 온 고1 김은혜입니다. 고1. 네. 우리 김은혜 양은 선생님이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좀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그런 물이 있었어요? 네, 많은 물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많이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안 좋은 일? 다른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따돌림 때문에 막 물감도 머리에 쏟고 막 침뱉음을 마시라는 말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 후로 상담받고 그 상담분뿐만 아니라 주위 많은 친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 주위에 둘러보면 정말 많은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물을 마시고 지금 열심히 고등학교 다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느낌이 성직자 같네요. 그때 엄마나 아빠가 해줬던 말이나 선생님이나 누가 해줬던 말 지금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분명 좋은 아이고 그 아이들과 또 너와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고 넌 절대 세상에서 나고자가 그런 사람이 되진 않을 거라고 많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셨어요. 누가요? 저희 담임 선생님도 그러셨고 상담 선생님도 누가 담땡이라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안아주시고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네가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지금. 그 선생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정말 많은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김소연 선생님도 많이 하시고 김소연 선생님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좀 삐뚤어질라 하니까 이제 배지영 선생님도 정신 안 차리지 내야 말면서 그러면서 따뜻한 말도 많이 해주시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그럼 우리 바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영상 메시지 한번 할래요? 누구한테 할래요? 조금 힘들었지만 잘 견뎌서 여기에 온 자신에게 아니면 우리 담임 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누구한테 하고 싶어요? 아니면 부모님에게? 저한테 하고 싶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저 카메라 보고 저 카메라의 렌즈가 본인의 눈동자라고 생각해요. 서클 렌즈 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본인이 힘들었지만 잘 여기까지 온 자기 자신한테 한마디 해줘요.
안녕 은혜야. 너한테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좋은 분 만나서 이렇게 마음도 털어놓고 그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 중학교 2학년 때 많은 아이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부모님도 선생님도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 결국엔 그땐 제일 힘들었던 건 나 자신이었던 것 같아. 그때 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많이 나쁜 짓 한 것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근데 하지만 그 힘든 일 속에서도 그냥 내 속에 안에 있던 꽁꽁 있던 나를 제대로 지켜서 좀 꺼내라고 노력해서 많은 분들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물 많이 마시고 이게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너에 대해 정말 감사해. 고마워.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체격도 많이 성장했고 나 고등학교 1학년일 줄 몰랐어요, 정말. 은혜라는 뜻이 그 우리 한자로 쓰고 있어요, 아니면은 은혜로를 지혜 해줘서 은혜롭고 지혜롭게. 그 은혜라는 뜻이 그 같은 이름이지만 영어로 그레이스인데요,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은혜 양은 갚을 수 없는 선물일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또 세상 누구에게도. 우리가 물도 마셔봐야 내가 목마른지 아는 것 같아요. 네. 물 안 마시면, 삶의 생수 같은 물을 안 마시면 우리는 그 소변에서도 자기 세포에서도 수분을 짜내듯이 짜내서 삶을 연장하고 머리도 아프고 피부도 퍼석퍼석하고 목소리도 잘 건조해지고 그런 삶의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좋은 물을 때가 되면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마를 때 마시는 거 말고요, 때가 되어서 마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오지를 레이서 하신 그분 이야기로 조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을 이렇게 뛰는 오지 레이서가 있어요. 근데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춥대요. 저도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낮에는요 엄청 더워요. 근데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리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오지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덥고 저녁은 너무 추워요. 자기의 삶이요.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해진 게 조울증인데 우울증에서 더 넘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낮밤으로 이 기온의 차이가 많이 나면 그걸 무슨 기라고 합니까? 얘기하고 욕을 먹으세요, 빨리. 그냥 욕 먹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으세요? 갱년기. 우와, 어머니 재밌으시구나. 낮하고 밤의 차이가 많이 나면 갱년기. 우리 어머니 유머 감각 최고. 저 환절기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갱년기 나왔어요. 갱년기. 네, 정말 당황스럽네요. 진짜 유머 감각 최고세요, 정말. 자, 무슨 기요? 환절기. 그러니까 한절기에 맨날 뭐 조심하라 그럽니까? 감기. 그렇죠. 한절기에는 감기가 잘 걸리거든요. 기온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근데 삶에 기온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 사막처럼 그렇게 더우면은요, 그때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뭘로 죽냐면은요, 그 사막에서는 주로 뭐 뱀에 물리거나 뭐 이렇게 뭐 정갈에 물려서 죽는 것보다 탈수로 죽는데요. 근데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래요. 레이서 하는 사람들이 물을 갖고 다닌대요. 그런데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건조하고 더우면 땀이 나자마자 말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레이스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땀 흘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위로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힘든지를 몰라요. 여러분, 힘든 것도 누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우리 딸 힘들었지 그래야지 자기가 힘든 줄 알아요.
좋은 음식도 먹어봐야 자기 와이프 음식이 맛없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엄마도 요리를 못하고 장모님도 요리를 못하고 와이프도 요리를 못하고 그러면은 내가 먹고 있는 게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몰라요. 셋 중에 하나는 요리를 잘해야 알아요. 장모님이 잘하시든 어머님이 잘하시든 와이프가 잘하든 아니면 맛있는 가게에서 먹어보든 해야 이게 맛이 있는 거구나 없는 건가 안다고요. 근데 사람이 위로를 안 받아 보니까 내가 힘든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힘드나? 다 이렇게 힘든 거지. 그리고 주변 사람도 그래 버려요. 뭐라고 하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만 힘든 거 아니라고. 왜 이렇게 유난 떨어? 왜 이렇게 유난 떠냐고. 그리고 이제 남편들이 뭐 와이프한테 나 좀 힘드네 그러면 난 더 힘들어. 나는 더 힘들다고. 나는 너 만나서 내 인생 완전 꼬였어. 옛날에 그 오빠가 나 엄청 좋아했어. 건물 올렸다고 카톡 계속 와. 카스토리에 보니까 건물도 다 올라와 있어. 사무실 놀러 오래 진짜.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힘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땀이 나자마자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수분이 부족한지 모르고 계속 뛰다가 한 번에 퍽 하고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 물도 마셔본 사람이 목마른 줄을 알 겁니다. 가능하시다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하루에 2리터 물 마시기를 한번 꼭 추천드립니다. 살도 빠진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네 이론은 왜냐하면 목마른 건데 배고픔으로 착각해서 37%의 경우 우리가 음식을 먹어버렸으니 네, 음식에 대한 게 조금 덜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기도 하고요. 물이 들어갔으니까. 그때 우리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조금 더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돌아가면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물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어떤 게 나한테 물이 되었나? 그리고 나는 그 물을 어떻게 마시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별거 아니고 맛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이 우리 몸의 70%를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나는 탄산에 찌들었는데, 나는 커피에 찌들었는데, 그러면 자책하시다가 갑자기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욕구불만으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커피 못 마시니까 막.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시고요. 물 2잔 드십시오. 그리고 콜라 사이다 드실 거면 그거 드시고 또 물 한 잔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너무 좋은 영상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좋은 거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마시던 거 있으시면 그거 드시면서 꾸준하게 우리의 의지를 써서 정기적으로 맹물과 같지만 시원한 내 삶의 물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은혜 양을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